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영 심리상담 발달연구소의 소장 이자영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현실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네 가지 질문책을 통해서 현실에 맞서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는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태도예요.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이런 생각이 이 상황이나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나 현실에 대해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처하려고 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현실에 저항하고 대항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주로 분노 감정이죠. 두 번째는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예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싫어서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냥 무시해버리자 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과 모습만 다른 거예요. 현실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항하면서 에너지를 쓸 때,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억누르려고 많은 에너지나 시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는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예요. 이게 제가 네 가지 질문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후회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중요한 질문,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바꿀 수 없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에 나오는 거죠. 신이여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을 수용할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여기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둘 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게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영원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 대항하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조차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경우 모두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대항하거나 회피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큰아이가 자폐 1급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 제 연구소에서 고압산소라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6시에 일어나서 저한테 고압산소 하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현실이 뭔가요? 아이가 고압산소 하러 나가자고 해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그때 제가 저항하고 반항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이에게 화를 낼 수 있겠죠. 왜 아침 일찍 나가자고 하는지, 왜 내 잠을 깨워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회피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속으로는 괴롭더라도 잠자는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회피하는 것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현실이 아이가 나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게 무엇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아이가 나가고 싶어 하고 고압산소를 하러 가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나가는 것 말고 집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혹은 아이와 함께 나가거나, 이건 저의 선택이죠. 이건 현실과 싸우거나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기꺼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나와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의 선택이죠. 4가지 책에 나오는 KT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KT는 아이들이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걸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말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지 않았을까요? 계속 잔소리하고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KT는 깨달았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바닥에 널려 있는 양말이 아니라 그 양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양말을 제자리에 놓아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아이들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말을 제자리에 놓아야 하고 양말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현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양말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양말을 제자리에 본인이 갖다 놓거나 혹은 그냥 놔두거나. 그래서 본인은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즐겁게 양말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본인이 선택해서 양말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굉장히 즐거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고요. 아이들이 엄마의 즐거움을 알아차리자 결국은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양말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시작했대요. 물론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나 상황도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뀌길 기대하거나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양말을 주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KT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면서 행복을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대항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현실에 저항하든 회피하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황을 회피하고 있구나. 인식하시고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질문하시는 거죠. 바로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그 상황에 좀 더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그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상대방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 아니라 상대방이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자유롭고 행복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